영등철 영등할미의 심술에 꽃샘추위가 더해지는 2월 말. 바다 수온은 차고 갯바위는 아직 한겨울이지만 그래도 불어오는 바람결 한 자락엔 봄 소식도 묻어온다. 벌써 산기슭 아래 둔덕엔 하얗게 매화가 한창이다. 곧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이 어우러져 꽃대골 고향의 봄을 노래할 터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K 한판승부 진행자 김재훈입니다. 요즘 낚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날씨도 춥고요. 수온은 더더욱 춥고요. 그리고 또 감성돔이 입을 열질 않습니다. 포인트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욕지도 인근에 그 사량도, 연화도 등에서 이제 갯바위 낚시도 해보고 선상 낚시도 해봤습니다만 너무 힘든 낚시였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낚기가 결코 쉽지 않았고요. 며칠 동안 낚시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선상에서 감성돔, 그것도 뭐 한 40cm급 감성돔 한 마리를 낚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철수를 해서 여기저기 원도권부터 내만권까지 선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추자도 가거도 쪽도 연락을 해봤었는데요. 추자도 쪽은 지금 뭐 사이즈가 괜찮은 감성돔이 한 마리씩 나온답니다. 뭐 50cm 훌쩍 넘어가는 그런 감성돔이 뭐 한두 마리씩 나오는데 이것도 뭐 나오는 자리에서 특정한 포인트에서 한두 마리씩 나오고 나머지는 또 꽝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모 아니면 도다 한번 몸을 한번 걸어봐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로 요즘 제가 뭐 감성돔하고 뭐 연이 좀 닿질 않아 가지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또 탐문 끝에 이거 거제권에 거제권 선장님하고 또 통화를 했었는데요. 거제권 뭐 매물도라든지 이런 거 말고 내만권에서 오히려 감성돔이 좀 마리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도전을 해 봅니다. 이곳은 거제 대포에서 배를 타고 채 10여 분도 나오지 않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일명 그 펜션 자리라는 그런 곳인데요. 이 주변으로 이제 감성돔이 3월 달부터 보통 마리수가 좀 나오는 편인데 지금은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는 아직 좀 이르기는 한데요. 요 며칠 괜찮은 조항도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또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펜션 자리 밑에서 좀 오른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밧줄 자리라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양식장 밧줄이 갯바에서부터 쭉 뻗어져 나가 있는 곳입니다. 지형적인 특징이 뭐 우리 낚시인들이 찾기 쉬운 그런 곳인데요. 자, 오늘 여기서 한겨울 저수온기에 감성돔 낚시 한번 도전을 해 볼까 합니다. 요 앞에 낚시했던 심정으로서는 오늘 이곳에서 정말 눈만 붙은 감성돔이라도 감성돔 얼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요.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회의감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좋은 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한번 오늘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 만회를 위해 오늘 다시 찾은 이곳은 거제도 대포권 밧줄자리 포인트. 작은 녀석이라도 몇 마리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소박한 희망을 키워보는 닥터K이다. 닥터K에게 첫 어신이 왔다. 경쾌하게 릴링을 하며 낚싯대 끝으로 온 신경을 집중하는 닥터K. 야, 감성돔, 귀한 감성돔.
조심스레 뜰채로 마중하는 닥터 K다. 올라온 아이고. 녀석은 한눈에 보기에도 40cm에 가까운 녀석. 첫 감성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간만에 낚아보는 감성돔입니다. 이야,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40cm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 갯바위에서 정말 제가 감성돔 낚시를 정말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 그래도 오늘은 뭐 캐스팅 몇 번에 바로 원줄을 착 가져가는 멋진 어신이 들어옵니다. 야, 오늘 운이 좀 좋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듯하다며 감성돔을 들고 활짝 웃는 닥터 K. 지난 회차 트라우마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경쾌한 웃음소리가 에메랄드빛 바다로 녹아든다. 네, 오늘 사용하는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2호 5m 낚싯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줄은 2.75 원줄이고요. 어신지는 1.5호 어신지입니다. 물론 수중봉돌도 1.5고요. 여기 수심이 6, 7m밖에 안 나오는데 왜 1.5를 쓰느냐? 오늘 바람이 지금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밑밥하고 채비하고 동조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감성돔들이 지금 바닥청에 옥수수 미끼를 사용해서 바닥청을 끌걸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려가는 도중에 채비가 빨리 바닥청에 안착이 되도록, 그리고 바람에 원줄이 날려서 밑밥 띠에서 채비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들물 조류가 또 올라갈 때는 제법 세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바닥청을 아주 부드럽게 끌고 가기 위해서 1.5호, 뭐 2호찌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1호보다는 1.5호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1.75 목줄이고요. 1.75 목줄 약 한 3m 정도.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감성돔 바늘 3호를 색상을 노란색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옥수수를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옥수수 색상에 어울리는 노란색 바늘을 사용을 해서 감성돔을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목줄에 봉도를 달지 않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목줄에 봉도를 어신지의 어떤 잔존 부력을 상쇄시키는 목적으로 도래 밑에 한두 개 정도 달 계획입니다. 조류가 또 세어질 때는 봉도를 바늘 귀 쪽으로, 바늘 쪽으로, 바늘 위에 뭐 한 4, 50cm 부분에다가 봉도를 내려줬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올려줬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목줄이 바닥을 아주 부드럽게 스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오늘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설명과 함께 조류와 채비와의 운용법에 대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닥터 K다. 낚시를 시작하고 바로 이제 감성돔이 낚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부터 오늘이 물때가 열물입니다. 새벽에 해 뜰 때부터 지금 덜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웬만한 내만권은 덜물 상황이 유리한 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포인트의 6, 70%가 덜물 상황에 감성돔이 잘 낚이죠. 지금 캐스팅을 하고 밑밥을 그렇게 많이 치질 않고 캐스팅을 했는데도 감성돔이 한 마리 낚이는 걸로 봐서 지금 물속에 마리수 감성돔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운 좋으면 서너 마리 이상 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대포권이 3월 달부터 수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마리수 감성돔이 낚이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2월입니다. 2월 중에도 수온이 지금 가장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내만권의 수심이 막 7도, 8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곳은 의외로 또 내만인데도 불구하고 감성돔이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거제 남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온이 조금 괜찮은 모양입니다. 왔다. 닥터 K에게 또 어신이 왔다. 와, 오늘 뭐 감성돔이 잘 낚이네. 지금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네. 여기는 뭐 보니까 35, 40 이런 거 마리수로 많이 낚이는 그런 포인트인 모양입니다.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감성돔이 좀 마리수로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그래도 뭐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이게 어디냐며 기뻐하는 닥터 K. 올라온 녀석은 35cm 급 아주 예쁜 녀석이다. 요거는 뭐 한 35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워낙 답답해 가지고 주위에 그 낚시점 하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야 요번에는 손맛 좀 봐야 되는데 포인트 좀 추천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의외로 지금 캐스팅을 채 10번도 안 했는데 감성돔이 이렇게 2마리씩 낚이는 거 보니까 오늘 뭐 낚시가 순조롭게 풀릴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전화를 했던가. 추천받은 곳이 오히려 내만권에 접근이 쉬운 곳이라 반신반의하며 낚시를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2마리를 보다니 왠지 예감이 좋은 닥터 K다. 네, 지금 미끼는 옥수수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크릴 미끼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밑밥을 좀 많이 뿌려서 그런지 잡어들이 좀 많이 몰린 모양입니다. 크릴 미끼는 뭐 거의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금 사라지고 마는데요. 아마 망상어 같은 종류들이 아주 소극적인 그런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끼를 잘근잘근 씹어서 다 먹어버리는데요. 그래도 옥수수는 끼워 보니까 좀 견딥니다. 옥수수도 역시 씹힌 자국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조금 전에 감성돔이 낚였으니까요. 캐스팅 한 3번, 4번 했나? 감성돔이 낚여 올라오는 거로 봐서 옥수수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들물이 지금 좌에서 우로 예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열물이라서 그런지 유속은 조금 빠른 편이고요. 지금 우측에서 바람이 부는데도 들물이 차고 올라가는 힘이 제법 강합니다. 닥터 K에게 또 어신이 왔다. 이번 녀석은 제법 사이즈가 좋은 듯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온 힘을 다해 릴링을 하는 닥터 K. 야, 오늘 감시 낚시 재밌습니다. 이거는 제법 땅바닥에 깁니다. 터지지만 마라. 터지지만 터지지만 마라. 면사 매듭이 보입니다. 면사 매듭이 보입니다. 자, 이제 목줄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한 40 되겠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40cm는 훌쩍 넘을 듯한 녀석. 아이고 좋아. 반가운 마음에 얼른 뜰채로 마중하는 닥터 K다. 야, 3마리째입니다. 야, 저번 주만 해도 감성돔 1마리 때문에 제가 정말 속이 탔는데요. 오늘은 뭐 감성돔이 좀 너무 쉽게 낚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채비를 흘리고 밑밥을 딱 뿌리면 찌가 쏙
쏙 들어가고, 제가 좀 이런 어신을 놓친 게 한 2번 됩니다. 그것까지 치면 한 5마리 정도 낚을 수 있었는데요. 개체수가 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감성돔 약 40cm 정도 되는 그런 감성돔인데요. 이게 감성돔이 쉽게 안 뜨고 그냥 바닥을 꾹꾹꾹꾹 갑니다. 그러니까 체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감성돔입니다. 아마도 겨울 준비한다고 이제 가을하고 초겨울에 먹이 활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몸도 좀 빵빵한 것 같고요. 밑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힘이 좋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낚시라지만 오늘은 너무 쉽게 녀석들을 본다며 지난 회차 그렇게 고생했던 것에 살짝 울컥하는 닥터 K다. 또다시 어신받은 닥터 K. 참 감성돔이 오늘 지금 4마리째네. 어찌 이런 일이. 자신이 생각해도 그저 신기하기만 한 닥터 K. 근데 사이즈가 아주 큰 놈은 없고 다 35, 40 이런 사이즈들이. 그래도 재밌다. 아이고 예쁘다 감성돔. 릴링을 하면서도 재밌다를 연발하는 닥터 K다. 올라온 녀석은 아주 앙증맞은 녀석. 이건 너무 작다. 요거는 감성돔이 가을 사이즈입니다. 가을 사이즈. 이거 놔줘야 돼. 으쌰. 그대로 놓아주는 닥터 K다. 네, 야, 참 감성돔이 좀 많습니다. 물론 뭐 잔챙이 사이즈기는 하지만은 그 방금 또 한 마리 낳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요 며칠 전 낚시할 때는 저런 사이즈라도 한번 찌가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쏙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옥수수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릴 미끼는 아직도 잡어들이 먼저 달려듭니다. 감성돔이 저렇게 많으면 잡어들이 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특별한 포인트인 모양입니다. 바람이 지금 상당히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뜰채가 아까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뜰채가 물에 빠지고 그래서 억지로 건지고 했는데 지금 뭐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동쪽에서 강하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줄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고 제가 또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갯바위 하선할 때는 요 밑으로 내렸는데 들물이 진행되면서 우리 밑에 아까 낚시하던 자리가 이제 물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높은 위치에서 낚시를 합니다. 물론 뭐 찌는 잘 보이고 좋기는 합니다만 이 높은 자리는 바람이 불면 아주 불리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돔이 그냥 뭐 특별한 동작 없이도 원줄을 쫙 가져가고 어신줄을 물속으로 쑥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들을 보여주니까 낚시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심이 한 6m 정도 됩니다. 이 내만 전체적으로 큰 내만인데요. 물속에 여덟은 좀 느껴지고요. 6m 수심에서 감성돔들이 이런 6m 수심에 감성돔들이 좀 몇 마리가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낚시를 해가지고 4마리 얼굴을 구경했는데요. 제 앞에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뭐 말씀 듣기로는 제법 마리수 감성돔이 낮게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뭐 4마리, 5마리, 6마리 이런 식으로 감성돔이 계속 낮게 올라왔다고 그러는데요. 또 찌가 싹 들어가는데 저건 물속에로 찌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감성돔 아니면 그 해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열을 싹 지나가면서 해초에 걸렸을 때도 조류 때문에 어신지가 살살살 들어가고 감성돔이 물고 있을 때도 살살살살 들어가고 챔질을 해보면 어떨 때는 감성돔이고 어떨 때는 해초가 딸려 올라오는 그런 낚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낚시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곳 포인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아직 좀 애매한데요. 이곳은 보니까 감성돔이 가을철부터 해서 가을철에는 가을철 감성돔 30, 35 이런 감성돔 마리수가 낚일 것 같고 겨울철에도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수온이 조금 좋으니까요. 수심도 낮고 여밭이고 하다 보니까 일조로 향해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날씨만 좀 받쳐준다면 며칠 햇빛이 바짝 쬐고 나면 마리수 감성돔 아주 대형급들은 간간히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그 보이진 않았는데 그 옥수수 미끼를 사용해서 채비가 쫙 흘러가다가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길래 강하게 챔질을 했는데 들컹하더니만 바늘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놈들은 사이즈가 45에서 50cm급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지금 한 40cm 전후 되는 이런 감성돔은 원줄도 한 번씩 가져가는데요. 대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감성돔 특유의 그런 어신을 보여주면서 채비가 물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또 어신지가 물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시 올라옵니다. 추자도를 가려고 엊그제 현지에 있는 그 점주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자도는 지금 사이즈는 크기는 한데 하루에 한 마리, 어떨 때는 꽝 치는 분들도 있고 한두 마리 정도 그렇게 낚인다고 합니다. 사실은 추자도 같은 경우는 자리 다툼도 심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좋은 자리에 또 먼저 내리려고 막 하다 보면 괜히 위화감만 조성되고 해서 추자도를 가더라도 저희들은 거의 2양차에 가까운 그런 포인트에 많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으면 좀 손맛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지금처럼 고기가 귀한 시즌에는 좀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추자도로 갈까 그제도로 올까 하다가 지금 그제도로 왔는데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낚시도 할 수 있고 특히 이곳 수심 6m, 7m 정도 이런 곳은 낚시하기도 편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채비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또 왔습니다. 닥터 K에게 또 어신이 왔다. 오늘 감성돔 낚시 정말 재밌습니다. 사이즈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신지가 물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그 재미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맙기만 한 닥터 K. 아이고 그래도 쉽게 바로 올라와 주지는 않습니다. 또 35는 넘겠다. 어이구 감성돔 예쁘다. 감성돔 예쁘다. 감성돔 어이구 야 벌써 5마리째입니다. 5마리째. 벌써 5마리째라며 기뻐하는 닥터 K다. 자 5마리째 감성돔입니다. 야, 거의 채비를 흘리면 밑밥 동조되고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반응이 옵니다. 감성돔이든 바닥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어신지가 조금 빨리 속 들어가면 감성돔이고
천천히 들어가며 바닥에 해초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야, 재밌다, 재밌어. 40cm는 조금 안 돼 보인다. 40 되겠네요. 40 정도 되는 그런 감성돔입니다. 진작에 올 걸 그랬다. 이 사람은 정보가 좋아야 됩니다, 진짜. 사람은 정보가 좋아야 한다며 새삼 강조하는 닥터케이다.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사는 곳에서 멀리 가면 큰 게 낚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감성돔이 낚이는 걸 보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늘 원도나 이름 있는 유명 포인트를 고집했던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다. 저번 촬영까지만 해도 정말 애가 탔거든요. 감성돔 한 마리 얼굴 보려고 갯바위를 두세 번 타고 선상 낚시도 두 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낚아낸 게 감성돔. 여기서 낚은 거 좀 큰 거, 40 되는 거, 그거 한 마리, 그게 다였습니다. 4일 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너무 쉽게 낚시가 이어지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성돔 낚시는 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쉽게 낚여줘야 우리 낚시인들이 즐겁고 또 낚시 산업도 좀 활성화되고 이럴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낚시 진행자다 보니까 우리 낚시인 입장도 눈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또 조구 업체들, 그리고 이제 낚시점들, 이런 그 낚시인들을 도우는 그런 업체들의 사정도 또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제품 만들어 가지고 낚싯대든 미끼든 목줄이든 바늘이든 찌든 좋은 제품 만들어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새색시 시집 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낚시인들이 여기 고기 잘 나온다 해가 그걸로 보라락 하면서 그런 제품들을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는 만큼 그만한 또 조가가 소득이 있어 가지고 집에 가서 감성돔 3마리 4마리씩 집에 들고 가 가지고 가족들이나 이웃들 함께 회도 떠먹고, 그래서 또 좋은 덕담도 나누고, 그 다음 또 평일날은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감성돔 한 마리가 잘 나오면 그런 과정이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이게 나비 효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은, 하여튼 낚시는 잘 돼야 모두가 즐겁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오늘처럼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낚시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 한 마리 더 잡자. 낚시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이랄까. 대상어들이 잘 나와준다면 낚시와 관련된 업체들이 선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번성하고, 결국은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의 소망을 수줍게 어필하는 닥터케이다. 또 한 마리 왔습니다. 닥터케이에게 또 어신이 왔다. 지난 회차 그렇게 애태웠던 것에 비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온 신경을 집중시키며 릴링하는 닥터케이. 수면도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잔챙이 감성돔. 잔챙이네요. 뜰채로 안착시키는 닥터케이다. 네, 잔챙이가 한 마리 또 낚여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문다문 입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제법 멋진 입질이 한번 들어와서 원줄을 쫙 가져갔는데, 제가 챔질을 탁 하는 순간에 원줄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마 몇 마리를 낚는 도중에 원줄에 흠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사이즈가 좀 괜찮아 보였는데요.
원줄이 터져버렸고 또 조금 전에는 어신이 들어와서 챔질을 했습니다만 덜컥하고 욱 하마더니만 바늘이 빠져버렸습니다. 터진 게 아니라. 그리고 요번에 지금 세 번째 지금 들어온 입질은 또 잔챙이가 들어왔는데 얘는 또 뭐 수월케 낚았습니다. 또 계속 하다 보면 마리수가 오늘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즈들은 가을철에 이제 잘 낚이는 사이즈지 않습니까? 30, 35. 가을철에 뭐 40이면 괜찮은 사이즈고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마치 가을철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바람은 붑니다만은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심 낮은 여밭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오늘 제법 요 근래 들어서 괜찮은 조항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수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나은 듯하고 바람은 거세게 불지만 햇살이 반짝이고 수심 낮은 여밭이 녀석들의 놀이터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말하며 경쾌한 손길로 밑밥을 제조하는 닥터케이다. 닥터케이에게 또 어신이 왔다. 오늘 손맛만큼은 원 없이 보는 닥터케이다. 아이고. 고기는 잘 낚이는데 사이즈가 좀 별로입니다. 이것도 한 35. 몇 마리째 지금? 한 6, 7마리 정도 낚은 것 같습니다. 재밌다. 네, 낚시를 시작하고 계속 들물이 진행되었는데요. 배터리인 거하고 이렇게 뭐 계산을 다 해보면 감성돔이 약 한 10여 마리 정도 제 발 앞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낚아낸 게 6마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리다가 빠진 게 한 2마리, 터진 거 2마리, 최소 뭐 다 낚았으면 10마리 정도 낚았는데요. 한참 재미있게 낚시를 했습니다. 뭐 사이즈가 크든 잘든 간에 커리를 사용했을 때는 뭐 미끼가 그냥 막 바로 없어지고 이랬는데요. 옥수수를 사용을 하고 나니까 입질이 잘 들어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긴 또 경단에도 감성돔이 반응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대처 미끼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는 감성돔을 낚아내어야 하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들물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유리하지 않은가 싶고요. 여기서 낚시를 하실 때는 에너지를 아꼈다가 들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감성돔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많이 내려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쪽 말고 다른 쪽에서 이제 내만권에 낚시를 좀 해봤었는데 이거 뭐 대포권 낚시는 사실 뭐 여기서는 그냥 매물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내만에서 낚시를 할 생각들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항이 좋지 못하니까요. 매물도는 지금 사이즈 좋은 참돔들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뭐 하루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강한 어신을 받아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낚시고 좀 모험을 걸어야 되는 낚시고요. 지금 여기 내만권 낚시는 감성돔이 제법 마리수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왔습니다. 근데 들물 시간대에는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어신체가 물속으로 퐁당퐁당 들어갔는데요. 이제 물돌이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썰물이 시작됐습니다. 썰물이 시작되고 지금 1시간 동안은 뭐 쥐노래미나 뭐 이런 놀래미 종류 한두 마리 낚이고요. 감성돔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네, 얘기 듣기로는 뭐 덜물 날물 다 잘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덜물이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뭐 한 8대2 정도 덜물 상황이 유리하고요. 썰물에도 뭐 전혀 감성돔이 안 낚이는 건 아닌데 썰물은 노력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조금 희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처럼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올 때는 대상어가 안 나오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고 지루한데요. 조금 전까지는 바람이 불어도 감성돔이 찌를 쑥쑥 가져가니까 이 바람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지 뭐 따뜻한지 몰랐었는데 고기가 안 낚이니까 바람이 귀찮게 많이 분해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설물 시간 오후 한 4, 5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좀 해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오늘은 뭐 마리수 그런 대로 낚았으니까 좀 더 철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만이다 보니까 큰 홈통 아니다 보니까 뭐 썰물 조류에는 어느 쪽으로 가고 뭐 덜물 조류는 어느 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규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열물인데요. 지금 덜물이든 날물이든 거의 오른쪽으로 좀 위주로 많이 가고요. 덜물 상황에서도 왼쪽으로 한 번씩 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마 주위에 중간중간에 있는 섬들한테 영향을 받아 가지고 조류의 흐름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류가 오른쪽으로 갈 때 감성돔이 계속 다 낚였거든요. 조류가 멈췄을 때 감성돔이 낚였었고 오른쪽으로 갈 때 또 감성돔이 낚였었고 왼쪽으로 흐를 때는 그렇게 뭐 예쁜 입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낚시를 한 데이터를 뽑아보면 조류가 오른쪽으로 갈 때 감성돔이 좀 활발하게 입질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심을 조금 더 깊게 줘보고 조금 활발하게 입질을 할 때는 거의 바닥면을 스치듯이 약간 띄워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요. 입질이 없으니까 아예 바닥을 질질 끄면서 그렇게 채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수심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리뷰해 보면 조류가 오른쪽으로 흘러줄 때 녀석들의 입질이 활발했음을 보였고 조류가 섰을 때도 녀석들의 입질이 있었다며 나름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닥터 K. 프로의 내공이 묻어나는 닥터 K다. 썰물이 되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좀 더 수심을 주어 채비가 바닥을 긁어가며 녀석을 유인해 보기로 하는 닥터 K. 과연 그는 원하는 녀석들을 마음껏 볼 수 있을까? 야, 썰물에 이제 한 마리 왔습니다. 썰물에도 한 마리가 나오는데 입질이 너무 얕습니다. 드디어 썰물에도 어신을 받아내는 닥터 K. 너무 약은 입질에 살짝 놀랐지만 조심스레 릴링을 하며 뜰채로 안착시키는 닥터 K다. 올라온 녀석은 고만고만한 사이즈. 그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
산손 맛보기에 딱 좋은 사이즈. 긴장감 전혀 없이. 그래도 썰물에 한 마리 나온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하지만 썰물의 소식을 보내온 녀석이라 그것에 의미를 두는 닥터 K다. 사이즈는 그래 크지는 않은데 들물에 계속 나오다가 입질이 없다가 이제 썰물에 조류가 흐르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어신을 보여줍니다. 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물은 점점 빠져 중날물이 한창이고 녀석들은 도통 소식이 없다. 지금 이제 물이 좀 빠졌습니다. 중날물 정도 되었는데요.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도착할 때는 들물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이제 날물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낚시를 딱 해보니까 감성돔이 마리수가 좀 있긴 있습니다. 감성돔 마리수는 있고 중간중간에 사이즈 좋은 감성돔도 있고 1.75 목줄을 사용을 해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그 감성돔이 몇 마리씩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낚시를 해보니까 어신이 들어온 시간대는 집중적인 시간대가 들물 시간대입니다. 들물 시간대. 뭐 중들물부터 물돌이 하는 타임까지, 그러니까 초날물까지 그때가 아마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성돔이 낚였던 어떤 타이밍을 반추해 봤을 때 중들물 이상 만조까지, 거기서 이제 만조에서 썰물이 시작되는 물돌이 타임, 그 타임 때가 가장 이 포인트에서는 오늘 물때에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날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예 뭐 크릴은 물론 잡어들이 덤비죠. 옥수수를 사용을 했는데 거의 뭐 입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 물속에 그 수초들이 한 번씩 그 바늘에 걸리면서 찌가 슬 들어가는 그런 현상밖에 없고요. 감성돔이 덥석 물어주는 그런 건 좀 희박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제가 얘기 듣기로 여기는 들물에 7, 날물에 3. 저는 또 낚시를 해보고 8대 2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결론을 짓자면 9대 1입니다. 9대 1로 거의 뭐 들물 상황이 유리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물때에 다른 날에 와가지고 또 낚시를 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하루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로 평가를 하자면 여기는 들물이 아주 그 강세고 썰물은 간간히 한 마리씩 낚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성돔들도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들물과 날물을 구분하는지. 조류의 흐름도 뭐 여기는 뭐 비슷합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런 상황에 조류 상황은 비슷한데 왜 들물에는 잘 되고 썰물에는 잘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숙제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첫째가 뭐 수온 관계가 이제 들물에 수온이 좋다든지 썰물에는 수온이 좀 떨어졌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감각 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하는지 그런 거는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한번 밝혀봐야 되겠죠. 하여튼 결론은 들물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계속 2~3시간 또 썰물이 진행될 텐데요. 굳이 뭐 더 이상 낚시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좀 있으면 3시가 될 텐데요. 갯바위 청소도 좀 하고, 뒷 마무리 1시간 정도 하고 배 오는 거 기다려서 그렇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낚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뭐 엄청 큰 사이즈를 못 낚아 올린 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원줄을 쫙쫙 가져가는 어신들, 그리고 찌가 쏙 잠기는 어신들, 찌 구경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감성돔에 당찬 손맛들, 낚싯대를 쿡쿡쿡쿡 하는 손맛들도 즐겼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낚시의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철수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낚시를 해본 결과 크릴은 물론 뭐 낚시하시면서 크릴 미끼를 당연히 가지고 오시겠지만은 크릴을 의존하기보다는 웬만하면 대체 미끼, 첫째 옥수수 그리고 경단 등은 꼭 준비를 하시는 게 마리수 낚시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옥수수 미끼를 사용했을 때 과연 감성돔이 낚일까 안 낚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옥수수를 그 미끼로 사용해서 뭔가를 재미를 그러니까 낚시의 감성돔 낚시의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아서 아마 그런 단계이실 것 같은데요. 제 말을 믿으시고 옥수수 예쁜 옥수수 가져오셔가지고 밑밥에도 옥수수를 섞어줘야 됩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옥수수 미끼를 사용할 때는 밑밥에 큰 옥수수 한 통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옥수수 한 뭐 서너 통 정도는 같이 밑밥에 버무려 주시고 그래서 옥수수를 밑밥으로 뿌려야 감성돔들이 옥수수 미끼를 아주 그 의심없이 꿀떡꿀떡 삼킵니다. 원줄도 쫙 가져갑니다. 방금 확인은 했으니까요. 제 말씀 믿어주시고 다음에 여기 낚시 오실 때는 옥수수 미끼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피싱 TV